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 방금 전에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도 나와 있지만 이제 제조업도 위기인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위기인 듯이 아니라 위기 맞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밝아 보이진 않네요. 올해부터. 근데 오늘 우리 치크바님께서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던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야간인 줄 알았는데 당분간 주간 고정으로 잔업 없이 진행한다 하더군요. 다행히 누구 자르는 사람 없이 다 같이 가긴 하지만 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싸? 그러면 이제 며칠 쉬는 거네? 그럼 뭐 푹 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렇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들면 불안하죠 사실. 회사가 이제 물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이 없다는 거잖아. 일이 없으니 공장 안 들어가니까 직원들 출근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쉬고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주간 고정으로 일을 하면 제조업을 일해보시면 아시겠죠. 돈이 안 돼요 돈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장 일이 잔뜩 빠지거든요. 잔업특근. 근데 잔업특근이 빠지다 보니까 월급이 작아요. 또 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돈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돈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렇게 돈이 적게 나오면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 생길 거예요. 특기반이 많이 나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만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일부 제조업의 얘기겠지만 지금 제조업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뭐 최근에 그나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대량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공장이 잘 돌아가서 대량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올해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자리에 채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이 증대돼서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공장에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그 빈자리 메우려고 채우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이제 좋은 시절은 갔죠. 반도체가 그동안 잘 나갔잖아요. 뭐 삼성이나 SK는 잘 나갔죠. 그래서 막 성과부터 막 터지고 타기업 가 있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 다니는 직원들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잘 나가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다니시는 분들도 좀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쭉쭉 떨어졌어요. 지금 매출은 줄어들었다 나오네요. 이익 매출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잠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9% 급감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차는 작년만큼 많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찰로 구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뭘로 구입을 합니까? 캐피탈에 껴가지고 캐피탈 할부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 이자를 매달 내가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약 취소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차를 사는데 1년 넘게 걸렸잖아요. 인기 많은 모델은. 근데 지금은 한두 달이면 사요. 뭐 더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차를 이제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 말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할부로 구입했겠지만 지금 할부로 구입하기 겁나죠. 왜냐? 금리가 많이 비싸니까. 지금 캐피탈 금리가 10% 넘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이 많이 없는데 이 그 비싼 금리까지 내버리고 차를 굴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어떻게? 차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잔업 특근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공장 잘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갑니다. 현차 같은 경우에도 잔업 특근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없어요.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브랜드마다 라인 다른데 아반떼 같은 라인은 잘 나가겠죠. 아반떼는 워낙 인기 많은 토종 브랜드니까 잘 나가는데 그 외의 차량은 과연 잘 나갈지 사실 의문이에요. 현대도 보면 자동차 브랜드마다 판매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해. 그래서 현차도 안 팔린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 팔린 브랜드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작년보다 차가 더 안 팔리니까 그만큼 물량이 적겠죠.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잔업 특근이 없을 것이고 잔업 특근 안 하면 현차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돈 많이 받지 못합니다. 물론 뭐 잔업 특근 없다고 해서 뭐 직원들 내보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돈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특히 이게 문제예요. 디스플레이. 이게 문제야. 이 전자제품. 1번, 2번은 그나마 낫지. 뭐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디스플레이는 좀 재방송에서 이제 이쪽 계통 일하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하지만 지금 뭔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대. 뭔가 피난 나오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 어떻게든 이직을 통해서 나오려고 한대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대. 재방송이 얼마 전에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회사가 불안하다. 직원들끼리 안 좋은 소리 많이 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빨리 스펙 준비해서 나오려고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뭐 이쪽 계통에 종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지만 자, 여기 디스플레이 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가 엄청 커요. 적자가 보니까 작년 3분기 6월달부터 7월달부터 9월달이겠죠.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실적이 7,593억 적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그렇게 엄청 큰 회사가 아닙니다. 큰 회사가 아닌데 적자가 이만큼 난 거예요. 작년 영업 손실이 2조 8,050억. 적자가 엄청 큽니다. 이게 적자가 큰 이유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이제 화웨이랑 샤오미 계통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물론 LG가 더 잘 만들겠지만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가격에서 너무 앞서 나가요. 가격이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반도체도 썩 좋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도 예전 같지 않고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왜 안 좋냐 하면 물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낫겠지.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직원을 안 뽑아요. 이게 왜 안 좋냐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데 자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다니는 분들도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조업도 이제 예전처럼 뭐 호황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큰 돈 쓰면 안 돼. 제조업도 다닌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존버 해야 돼요. 존버. 제조업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딱히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제조업.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제조업 없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공장이 무조건 돌아가야 돼. 근데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이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 수입이 많지 않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살기 굉장히 빠듯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월급이 적어질 때 대비해서 뭔가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되고요. 지출이 크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존버하셔야 됩니다. 네, 존버하셔야 돼. 앞으로 뭐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네요. 여러모로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좋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게 딱히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대비하시고,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도 마음에 대비하시고, 내가 제조업 좀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지금 어깨뽕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뭐 대기업이 이 정도인데 1차 밴드나 중소기업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돼요. 특히 생산직은 확 그만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쉽게 그만두면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고 재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자리가 안 나요. 확실히 대기업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취업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죠.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 사실상 현차가 없으면 사실 대기업 채용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조업하고 이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대기업 생산직.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직 이런 쪽은 자리 한 명 나오면 수백 명씩 지원해요.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저분이 식세스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그 제조업은요. 중소기업 소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가 다르죠. 분야가 다릅니다. 스케일도 다르고. 아무튼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일단 돈 아껴 쓰시고,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